73세 김순옥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혈압약 3알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약봉지를 보며 한숨을 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꾸셨을까요? 특별한 운동기구를 사셨을까요? 비싼 영양제를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아침에 드시던 밥 한 그릇을 과일로 바꾸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비우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운동을 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약만 자꾸 늘어난다.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된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마음이 무겁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순옥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되는 건강회복법입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중에 다시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45년간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몸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해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엔진오일을 그대로 두고 자동차 속도만 높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독소들이 혈관과 장기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몸속 독소를 깨끗하게 빼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영양소로 몸을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운동으로 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70대, 80대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찾으셨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운동 효과가 떨어질까요? 그 이유를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면 엔진 오일이 더러워집니다. 배기가스 찌꺼기, 먼지, 각종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자동차는 제대로 달리지 못합니다. 연비도 나빠지고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도 납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같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각종 독소들이 몸속에 쌓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식품 첨가물, 스트레스 호르몬, 약물 찌꺼기들이 혈관과 장기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런 독소들의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어느 정도 독소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집니다. 신장의 역과 기능도 감소합니다.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집니다. 폐의 환기 능력도 줄어듭니다. 결국 독소는 계속 쌓이고 배출은 잘 안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더 빠르게 퍼집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후 더 피곤하고 관절이 아프고 호흡이 가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운동하라고 하는데 할 때마다 몸이 더 힘들어요. 젊을 때는 운동하면 개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피곤해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상태가 운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독소가 쌓인 상태에서는 영양소 흡수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영양분이 세포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장벽에 독소가 달라붙어 있으면 영양소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여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세포막이 독소로 막혀 있으면 영양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먹어도 영양 부족 상태가 됩니다. 피로감이 계속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독소가 호르몬 균형도 깨뜨린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어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영양제를 드셔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구멍난 물탱크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먼저 물탱크의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즉, 독소를 깨끗하게 빼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독소를 빼내는 것이 우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분에 흙을 갈아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화분에 꽃을 키우다 보면 흙이 굳어집니다. 영양분도 고갈되고 각종 불순물들이 쌓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꽃은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흙을 갈아줘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사용한 몸속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고 운동 효과도 나타납니다. 해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독소 유입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쌓인 독소를 빼내는 것입니다. 셋째, 배출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독소 유입을 줄이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독소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육류 위주의 식사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소화가 어려운 음식들은 장에서 부패하면서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배출을 도와주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왜 공복에 드셔야 할까요? 과일의 효소와 비타민들이 온전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과일의 해독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미 쌓인 독소를 빼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헐적 공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때 해독과 재생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굶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아침을 과일로 대체하고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평소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배출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간, 신장, 장, 폐, 피부의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러운 배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온도로 적절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또한 깊은 호흡을 통해 폐의 배출 기능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림프 순환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으로 간의 야간 해독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진 후에야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독소가 빠진 깨끗한 몸에서 하는 운동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피로감 대신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관절 통증 대신 유연성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김순옥 어르신도 처음에는 아침 과일 하나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2주 만에 소화가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1단계 아침 과일 식사로 바꾸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아침 식사를 과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밥이나 빵 대신 신선한 과일 한두 가지만 드시면 됩니다. 어떤 과일이 좋을까요?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가 가장 좋습니다. 계절 과일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감, 겨울에는 귤을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과일을 갈거나 즙을 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대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만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과일의 효소 작용이 방해받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와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사과 1개 또는 바나나 1-2개 또는 오렌지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일만으로 허전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는 10시쯤 견과류 한 줌을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점차 과일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실 것입니다. 2단계 점심 식사 가볍게 조정하기. 점심은 평소보다 30% 정도 줄여서 드세요. 밥 양을 줄이고 채소 반찬을 늘리세요. 특히 나물류와 발효식품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이런 균들이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염분은 독소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육류를 드실 때는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드세요. 그리고 육류와 함께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육류의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켜줍니다. 3단계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물을 하루에 1.5-2리터 정도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1시간에 200ml 정도씩 나누어서 드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하루 종일 해독 효과가 지속됩니다. 식사 전후 30분에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식사 중에도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도 잘 됩니다. 4단계 저녁 식사는 평소대로 유지하기. 저녁은 평소대로 드셔도 됩니다. 다만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늦은 시간 식사는 해독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생선, 두부, 콩류가 좋습니다. 단백질은 간의 해독 효소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튀김, 볶음보다는 찜, 조림, 구이가 좋습니다. 잠깐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보면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5단계 간단한 운동 추가하기. 해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추가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20분 정도의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산책할 때는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폐를 통한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집에서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팔다리를 가볍게 털어주세요. 이런 동작들이 림프 순환을 도와줍니다. 무리한 운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면 즉시 중단하세요. 운동은 몸이 가벼워진 후에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6단계 충분한 수면과 휴식.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세요. 이 시간대에 간의 해독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세요.
낮에도 3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시면 좋습니다. 단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세요.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보통 2주 정도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집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혹시 실천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순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이신 김 어르신은 고혈압으로 20년간 약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알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3알까지 드시게 되었습니다. 무릎 관절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혈압약 때문에 어지럼증도 자주 느끼셨습니다. 가족들은 운동을 권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들어서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해독 식습관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아침에 밥을 드셨는데 과일로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에 사과 반 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10시쯤 견과류를 조금 드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변비가 없어졌습니다. 30년간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되셨습니다. 2주 후에는 소화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가스도 덜 차고 속쓰림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한참을 누워있곤 하셨는데 이제는 알람과 함께 바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은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6개월째 이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서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10분만 걸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씩 걸으셔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당뇨 때문에 혈당약을 드시고 콜레스테롤 약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체중도 표준보다 15kg 정도 많이 나가셨습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아침 과일 식사가 어색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덕분에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었습니다. 2주 만에 체중이 2kg 줄었습니다. 억지로 굶거나 힘든 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 것입니다. 이는 몸속 독소가 빠지면서 부종이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200 이상에서 17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3개월 후의 변화였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온 것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0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6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뭔가 특별한 것을 하셨나요?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은 단지 아침을 과일로 바꾸고 점심을 가볍게 드셨을 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현재 박 어르신은 체중을 8kg 감량하셨고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활력이 넘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해독과 올바른 식습관이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과일만 드시면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해독과 재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에서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동시에 해독 작용을 합니다. 신장에서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장에서는 숙변이 배출되고 장벽이 재생됩니다. 과일의 효소들은 이런 과정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특히 사과의 펙틴 성분은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켜줍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부종을 줄여줍니다. 45년간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 복용하시던 약물을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은 갑자기 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가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혈압이 내려갔다고 해서 바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최소 2-3개월간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한 후에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여가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드실 때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혈당 측정을 자주 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두 번째로 과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과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가려움, 발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특히 키위, 파인애플, 망고 같은 열대과일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사과, 배, 바나나 같은 친숙한 과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이 있으시면 신맛이 강한 과일은 피하세요.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감귤류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단맛이 나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바나나, 사과, 배가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실온에서 드시는 것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 멜론, 오렌지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실천하세요. 다섯 번째로 너무 급격한 변화는 피하세요. 평생 아침에 밥을 드시던 분이 갑자기 과일로 바꾸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과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밥을 더 줄이고 과일을 늘리세요. 세 번째 주부터 완전히 과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접근하면 몸이 적응하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로 과일을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씹어서 드세요. 갈거나 즙을 내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또한 너무 빨리 드시지 마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포만감도 느끼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한 입에 20-30번 정도 씹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물을 마시는 방법도 올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1시간에 200ml 정도씩 나누어서 드세요. 특히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는 물을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운동을 시작할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습관을 유지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